네, 반갑습니다. 유종현미 사회연구소 유종현이고요. 우리 오늘 5단원 사회보장제도 나갈 건데, 우리 5단원이 킬러지, 킬러.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얘는 3점짜리로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육모, 구모, 수능 전부 다 3점짜리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1페이지에 5번 문제로 나오는데, 제시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제시문의 길이가 거의 비문학 독해 수준으로 긴 문제도 있어. 근데 작년 구모랑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단원에서 힘을 좀 빼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경향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던, 제시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었던 그런 유형이고요. 우리 요 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아니라 사회 조사 유형인데, 응, 큰일 났네. 사회 조사 유형. 어, 우리 사회조사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뭔가 문제풀이에 필요한 그런 사회학적 개념이 한 10개 정도 등장합니다. 뭐 모집단도 있고, 표본도 있고,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 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법의 경우 실험집단, 통제집단, 그 다음에 실험처치,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찾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저랑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푸는 게 빠르고 깔끔하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죠. 그래서 우리 총 13문제를 같이 풀 거고요. 5단원은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좀 같이 보시면은, 그래서 요 정도의 길이의 제시문에 이 연구자가 나오고, 연구자가 이제 어떤 연구를 수행을 했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은 우리나라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 얘들아,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이 밑줄을 치시고, 얘네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얘네가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결혼 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형제자매의 유무가 얘가 결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본 거지. 그래서 형제자매 유무가 결혼 의지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결혼 의지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연구를 했는데, 갑은 자료 수집을 위해 땡땡시 초등학생, 아니, 고등학생 1000명 밑줄, 얘가 표본이 되는 거고, 얘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료 분석 결과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결혼 의지가 4.2점이래. 근데 형제자매가 없는 고등학생의 경우 결혼 의지가 평균 2.3점이래. 그래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가설을 보시면, 형제자매가 있는 애들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결혼 의지가 강하다는 가설이 지금 자료 분석 결과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가설은 수용되는 거고요. 수용되는 거고, 결혼 의지는 5점 만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결혼 의지가 강하다. 네. 그래서 지금 결혼 의지가 있는 애들이 더 강하죠. 그래서 자료 분석 결과 가설은 수용되고요. 2번, 지금 모집단은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이죠. 근데 자료 수집은 땡땡시 고등학생만 가지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대표성이 없는데, 대표성이 없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게 이제 판단 방법이 있어요. 판단 기준은 발레를 찾으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은 다 땡땡시에만 살아?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게 서울시라고 하면은, 응?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은 다 서울에만 살아요? 아니죠. 뭐 부산에도 살고 인천에도 살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표본이라는 거는 모집단은 엄청 크죠. 이게 이제 모집단이면 표본은 이 모집단의 성격을 다 갖춘 애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서 골고루 뽑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만 뽑은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표할 수 없죠. 이 표본이 이 사람은 대표할 수 없잖아. 이 사람도 대표할 수 없죠. 그러니까 표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뽑았다 라고 하면은 무작위로 뭐 여기 있는 사람도 뽑힐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뽑힐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이렇게 표본을 뽑아버리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틀렸죠? 3번, 얘는 지금 질문지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이 맞고요. 리을 가설에서 형제자매의 유무가 얘가 독립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죠. 1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 점점 이제 어려워질 거야. 내용이 엄청 많아지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약간 사람이 그 필이 있잖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내일 알아 누울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내가 독감 걸리기 전날의 컨디션이 보통 이렇거든. 형 오늘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독감 걸리기 전날의 그런 느낌을. 2번 연구자 갑은 청소년 동그라미. 얘네가 모집단이죠. 청소년들의 소비 지향 태도와 과시 소비 행동에 대중매체와 또래 집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래. 그러면 지금 대중매체가 소비 지향 태도와 과시 소비 행동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또래 집단도 소비 지향 태도와 과시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변인이 총 4가지가 나왔는데, 뭐야? 대중매체와 또래 집단이 얘네가 각각 소비 지향 태도와 그 다음에 과시 소비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한 거죠. 얘네가 지금 독립변이인, 얘네가 종속변이 되는 거고요. 갑은 가설을 설정한 후 땡땡시 고등학생 500명에게, 얘네가 지금 표본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없죠. 일단 첫 번째, 모집단이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들이 다 땡땡시에만 살아?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여러 지역에 나눠서 살고. 두 번째, 얘들아, 청소년은 고등학생만 있어?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이제 그 청소년법에 따르면은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청소년이란 말이야. 얘들아, 나도 청소년이에요. 나도 만 24세잖아. 그죠? 어?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지금 표본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대표성이 없는 표본인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대표성을 갖추도록 좀 다시 설정해 볼게. 여기는 초등학생 있죠. 그 다음에 중학생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학생도 일부 있죠. 그래서 전국 초, 중, 고 대학에서 무작위로 500명을 뽑았다. 무작위로. 그럼 무작위니까 전국에서 골고루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 9세에서 24세를 아우르는 모든 집단에서 다 뽑았기 때문에 얘는 대표성이 있는 표본이야? 대표성 있는 표본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유가 또 있어. 첫 번째, 대학을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응? 그죠? 고등학교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다음에 이 나이대에 벌써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나 같은 사람.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뽑는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대표성이 없는 표본이야. 이렇게 해도 없는데 땡땡시에서 고등학생만 500명을 뽑았으면 더 대표성이 없죠. 그래서 아무튼 표본의 대표성은 없고요. 얘네한테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그래서 얘도 질문지법을 실시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정도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지금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응? 정도는 얼만큼 그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몇 점, 뭐 얼만큼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고, 이후 갑은 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지향 태도의 경우 대중매체의 영향력, 그래서 소비지향 태도의 경우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과시소비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을 확인했대요. 그랬구나 하는데, 그 다음에 한편 연구자 을은 갑의 연구를 참고했대요. 갑의 연구를 참고했대요. 근데 지금 2차 자료를 수집한 거죠.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을은 기존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고등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각각 50명씩 A, B 집단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을의 연구를 여기다 정리해 보시면은, 을은 지금 A 집단, B 집단으로 각각 50명씩 구분을 한 거야. 그리고 3개월 동안 A 집단에는 이전과 달리 자신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B 집단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그래서 사전 검사를 여기서 하고 사후 검사를 여기서 했는데, A 집단에서 소비지향 태도 지수와 얘네에서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 요거 모두 더 큰 변화가 나타났대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A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한 애들이 이제 통계 집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실험 처치를 했죠. 사전 검사, 사후 검사도 했고, 그래서 얘는 완전한 실험법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갑의 연구에서 디귿 어디 갔어? 또래 집단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에 미치는 정도. 요게 수용되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들아, 수용되기 위해서는 원래 가설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시면은 가설을 설정했는데, 이 가설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세웠는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세웠는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웠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가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설이 수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1번 답이 될 수가 없어. 2번 갑의 연구에서 리을은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 요게 대중매체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냐? 일단 얘는 틀렸는데, 음. 왜 틀렸냐면, 얘들아, 조작적 정의는 대중매체를 사용하는 시간, 뭐 빈도,
이런 걸로 측정을 해야지. 대중 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 그럼 여기는 지금 대중 매체도 들어가 있고 소비지향 태도 들어가 있잖아. 각각 세워져. 각각 독립변인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 그럼 대중 매체를 사용하는 시간, 빈도, 뭐 또래 집단,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 빈도, 뭐 시간 이런 걸로 측정해야 되고, 소비지향 태도는 소비지향 태도를 일단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또 따로 정의를 해줘야 돼. 근데 얘는 지금 그냥 독립변인과 이 종속변인에 관한 그냥 그 관계를 나타냈을 뿐이에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얘도 또래 집단이나 독립변인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 이게 이제 과시소비 행동이겠죠. 이 둘과의 그냥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지. 얘도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요. 대중매체랑 또래 집단은 정말 말 그대로 대중매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또래 집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로 조작적 정의를 했어야 되지.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다. 3번. 의뢰연구에서 비읍은 자신이 개발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래. 응? 비읍은 시옷,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얘와 달리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일단 얘도 답이 될 수가 없는데, 이유는 지금 얘가 문제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더 큰 변화죠. 더 큰 변화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야.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는데 A가 더 비싸대. 얘가 더 비싸요. 그럼 B는 공짜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얘들아,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는 얘도 변하고 얘도 변했는데 얘가 더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얘도 변했으면은 얘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비음만 영향을 주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4번. 의뢰연구에서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실험 집단. 그죠? A 집단이 실험 집단이었어. B 집단은 통제 집단이었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갑,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우리 갑은 질문지법 사용했죠? 을은 실험법 사용했는데, 모두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랑 질문지법밖에 없었지? 얘는 을은 실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넘어갈게요. 3번. 네, 3번도 보시면은 연구자 갑은 주변에 방관자들이 있으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럼 지금 독립변인이 방관자의 유무죠. 방관자의 유무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 요거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거죠. 얘가 지금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인이 되는 거고요. 방관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요. 우선 갑은 접이식 커튼을 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의자에 오르다 떨어져 도움을 청하는 노인의 녹음된 비명을 듣게 했대요. 네. 연구 대상자들은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한 연구 조건에서는 연구 대상자들만 있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A라고 하시면 여기에는 이제 연구 대상자들만 혼자 있게 한 거고, 다른 연구 조건에서는 의도적으로 노인의 비용에 반등하지 않도록 연구자와 공모한 방관자들을 연구 대상자와 함께 있게 했대요. 이게 지금 기역 집단이죠. 근데 나머지 집단에서는 방관자가 있게 한 거지. 여기 지금 니은 집단이죠.
방관자들의 존재 여부에 따른 반응을 비교한 결과 나홀로 조건, 이 A 조건에서는 70%가 도움을 줬대요. 근데 방관자 조건, 방관자가 있는 이 니은의 경우에는 20%만 도움을 줬대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방관자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대. 이게 가설이었지. 근데 방관자들이 있었는데 도움을 20%만 줬으니까 실제로 도움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가설은 수용이 되는 거지. 1번 기억은 지금 방관자들의 유무가 독립변이잖아. 유무. 그러면은 있게 하고 없게 한 이 모든 게 다 인위적인 처치죠. 너네는 방관자들이랑 있어. 너네는 방관자들이랑 있지 마. 둘 다 인위적인 처치를 가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모두 실험 집단이지. 틀렸고요. 2번 디귿은 방관자들의 존재 여부. 그죠? 방관자들의 유무가 독립변이에 해당합니다. 디귿 실제성이 높은 현장 자료. 얘들아, 실제성이 높다는 거는 연구자가 그냥 너네들의 주관적인 생활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잖아.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은 우리 참여 관찰법이었죠. 리을 연구자가 설정한 상황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 그래서 지금 연구자가 설정한 상황이 뭐야? 여기죠. 연구 대상자들에게 의자에 오르다가 떨어져 도움을 청하는 노인의 녹음된 비밀을 듣게 한. 이게 지금 연구자가 설정한 상황이잖아. 그 상황에서 연구자를 혼자 있게 하고 방관자가 있게 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한 거죠. 답이 계속 4번이네요. 4번이고요. 4번을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칠판이 지저분해 이거. 4번 연구자 갑은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끊어볼게.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미치는 영향이죠. 자기 통제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지금 자기 통제력이 이제 독립변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학업 성취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거죠. 독립변인 종속변이 되는 거고, 이걸 위해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얘네가 표본이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아동에게 초콜릿 1개를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1개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 자신의 기다림 행동 정도는 수치화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얘가 지금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럼 기다림 행동 정도는 얘들아 자기 통제력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야? 학업 성취도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야? 자기 통제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얘는 독립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대요. 바로 먹음, 기다리다 중간에 먹음, 끝까지 기다림. 이걸 예측해 기입하게 하고요.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 얘들아 성적도 수치화할 수 있죠. 너 점수가 몇 점이야 하면은 숫자로 저 70점이요, 저 1등급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개념의 주작적 정의인데, 얘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주작적 정의야, 자기 통제력에 대한 주작적 정의야? 학업 성취도죠. 얘는 이제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되는 거고, 끝까지 기다린 집단. 얘들아, 그럼 끝까지 기다린 집단은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애들이야, 낮은 애들이야? 끝까지 기다리면 1개를 더 먹을 수 있대요. 그럼 자기 통제력이 높은 거지. 맛있는 게 눈앞에 있는데 참은 거잖아. 형 소주가 눈앞에 있으면 15분 참을 수 있어?
너 소주 15분 동안 참고 방어회만 처먹어 이러면은 너 어떻게 방어회만 먹어? 소주가 앞에서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있으면 못 참잖아요. 끝까지 참으면은 통제력이 높은 거죠. 끝까지 기다리니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대. 그럼 얘 지금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정의 영향이 맞죠. 그래서 가설은 수용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 을은 갑의 가설을 재검증하기 위해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얘는 저 아동 900명의 표본이죠. 갑의 가설을 재검증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가설이 똑같을 거 아니야. 자기 통제력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연구를 했을 거고, 그래서 아동의 기다림 행동 정도와 학업 성적을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했대요. 기다림 행동 정도와 학업 성적으로 수집한 거지. 추가적으로, 그래서 여기 좀 추가적으로부터가 좀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했대요. 이걸 왜 조사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 변인인 거야, 뉴 변인. 응? 새로운 변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연구자 을은 갑의 가설도 재검증하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만의 변이를 이제 추가한 거죠. 근데 그게 독립변이인지 종속변이인지는 여기까지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응? 계속 읽어봐야 돼.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자료를 분석했고, 갑의 가설과 자신이 추가한 가설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기다림 행동 정도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대. 기다림 행동 정도는 아까 독립변이에 대한 개념의 지적적 정의였죠. 그러니까 얘랑 학업 성적,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 높든 낮든 학업 성취도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근데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 뉴 변이는 독립 변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네. 그래서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를 파악을 한 거지. 근데 얘들아, 지금 얘네들은 둘 다 갑은 예측하여 기입하게 했대요. 기입. 뭔가를 작성하게 시킨 거지. 얘는 질문지법 썼지. 근데 여기 봐봐. 동일하게 수집하였다. 얘는 질문지법 썼으니까 얘도 동일하게 수집했으려면은 얘도 질문지법 쓴 거죠. 응.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까지 찾았고요. 그래서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야. 갑은 실험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갑이 실험법을 쓴 거를 몰랐더라도 동일하게 수집하였다는 표현 때문에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판단하셨든 일단 1번은 아니고요. 2번 기역은 이 갑이 세운 가설은 지금 갑한테서 수용됐는데 여기서는 기각된 거죠. 모두에서 수용되었다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니은 기다림 행동 정도는 둘 다 얘도 독립변에 대한 개념의 주적 측정이고 얘도 동일하게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기 통제, 독립변에 대한 개념의 주적 측정이죠. 모두에서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이다. 답은 3번이죠. 4번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냐? 디귿 보시면 학업 성적은 종속 변수죠. 그죠? 근데 미음 어딨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은 얘는 독립 변인이었잖아. 종속 변수라고 할 수가 없죠. 5번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가정이다. 얘들아 얘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실험법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이야. 실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야.
얘네 둘 다 질문지법 썼잖아. 질문지법에서는 실험 집단, 통계 집단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지. 그죠? 괜찮죠? 제가 안 괜찮죠? 제가.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5번밖에 안 됐어? 진짜 죽을 것 같아. 5번. 갑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 주변인의 영향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주변인의 영향이 얘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봅시다. 갑은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얘들아 명목으로 붙여봐. 명목으로. 얘들아 명목으로라는 게 뭔 말이야? 명목이라는 말은 구라를 쳤다는 내용이에요. 응? 설문조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얘들아 설문조사 할게 이러고 구라를 치고 일단 모은 거야. 응? 이 설문조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질문제법이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설문조사가 사전조사냐? 아니에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구라야, 구라. 내가 우리 조교들한테 일을 시킬 거야. 그래서 회의를 하려고 모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회식을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치고 애들을 이제 모은 거야. 회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였다. 그럼 내가 회식한 거야? 회식 안 한 거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사에 참여할 대학생 100명을 모집했대. 그래서 이 대학생 100명이 표본이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 모집하여 무작위로 A집단에 60명, B집단에 20명, C집단에 20명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갑은 A집단에게는 설문조사가 연구의 목적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에 연기가 들어오더라도 무해하니 설문지를 작성하는 척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B랑 C는 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했대. 얘들아 지금 이게 어떤 관계냐면은 갑이 있죠. 연구자랑 얘네는 이제 한 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를 할 건데 이제 A 집단한테 야 사실 내가 너네 이제 방에 들여보내 놓고 연기를 이제 가스를 이제 방에다가 넣을 건데 그 가스는 인체에 해가 없으니까 너네는 계속 방에서 질문지를 작성하는 척을 해 라고 한 거고 이제 얘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은 한 편이죠. 한 편. 같은 편. 음. 이후 갑은 격리된 방 40개를 마련해서 20개 방에는 A 집단 3명과 B 집단 1명. 지금 방이 20개가 있는데 한 방에는 A 집단 3명과 그 다음에 B 집단 1명. 그 다음에 나머지 방에는 C 집단만 1명이 들어간 거지.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거든.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해봐봐. 이 갑은 A 집단의 행동이 궁금한 거야? 갑이 A 집단의 행동이 궁금한 거야? 아니죠. 왜 아니야? 얘네한테는 그냥 방에 있어라. 계속 설문조사를 해라. 라고 이미 얘네들의 행동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 방에서 안 나올 거죠. 그죠? 그럼 갑이 진짜 궁금한 이 행동은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의 행동인 거야? B 집단과 C 집단의 행동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표본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의 정의를 그냥 막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고, 얘들아, 표본은 실제 연구 대상이거든. 응? 실제 연구 대상이라고. 연구 대상. 응? 그러면 다시, 갑이 A 집단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야? A 집단 행동을 연구하는 게 아니죠. 갑은 B 집단과 C 집단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 100명은 표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 이거 정말 독특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100명을 모아놓고 연구를 수행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 갑이, 연구자가 궁금한 거는 B 집단과 C 집단의 행동이잖아. 어? 그러면 A 집단은 표본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B 집단과 C 집단, 얘네만 표본이에요. 얘네만 표본인 거고. 그럼 다시, 어, 지금 독립변이는 주변인의 영향이잖아. 주변인의 영향. 그러면은 B 집단은 이 같은 방 안에 주변인이 있죠. 있죠. 그래서 주변인이 있는 B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C 집단은 주변인이 없죠. 주변인이 없잖아. 방에 혼자 있잖아. 이 C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지. 됐어요? 응. 그래서 갑은 설문조사 시작 1분 후에 연기를 들여보내고 CCTV를 통해 B 집단과 C 집단의 행동을 관찰했대. 그죠? 얘네들의 행동이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연기가 들어오자 B 집단 중 5명은 A 집단 주변인들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나갔고, 15명은 안 나간 거죠. 20명 중에 여기서는 5명은 나간 거야. 아웃. 근데 15명은 A 집단, 얘네들은 가만히 있기로 했잖아. 갑이랑 사전에. A 집단을 의식해서 그대로 설문지 작성을 한 거죠. 방 안에서. 근데 C 집단의 경우 연기가 들어오자 15명이 나갔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만 설문지를 작성한 거지. 응. 그럼 봐봐. 주변인을 누가 더 많이 의식했어? 얘는 주변이 없지만. 얘는 주변인 때문에 15명이나 못 나간 거잖아. 그래서 주변인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응? 그래서 1번, 기억. 설문조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 사전검사가 아닙니다. 2번, 니은. 이 대학생 100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굳이 모집단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모집단은 인간이 모집단입니다. 니은은 모집단이 아니고, A 집단은 얘는 표본이 아니죠? 표본은 B랑 C 집단만 표본이었잖아.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디귿은 B 집단과 C 집단의 학생들의 행동, 그 인간의 행동이죠. 행동. 종속변인이지. 그다음에 리을, A 집단 학생들의 행동은, A 집단 이제 B 집단 애들한테 주변인이 되는 애들이잖아. 얘네들 주변인이죠. 응. 그래서 주변인은 독립변인이었지. 응. 얘들아, 이렇게 실험에 참가를 한 사람이긴 한데 표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조력자라 그래요. 조력자. 이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 집단은 조력자다 라는 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A 집단은 표본이 아니다 라는 거는 아셔야 돼. 3번 틀렸고요. 4번, B 집단은 실험 집단, C 집단은 통제 집단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갑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였냐. A 집단한테 나가지 말라고 한 게, 그게 사기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아니죠. 그냥 연구의 일련의 내용인 거잖아. 얘네한테 나오지 말라고 한 게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건 아니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6번. 아휴. 6번. 갑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얘가 얘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양육 경험이 얘가 이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시행했는데, 갑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얘네가 이제 표본이겠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질문지법 쓴 거죠. 반려견을 키운 기간, 이게 지금 양육 경험, 기간이라는 건 또 수치화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같이 보내는 시간,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얘는 독립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그 다음에 우울감 정도,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5점 점수로 한 것도 수치화한 거잖아. 그래서 얘도 개조정인데, 얘는 이제 종속변인에 대한 행복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그래서 갑은 수집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했고요. 한편 을은 현대인이 반려견 양육에 부여하는 의미를, 얘들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대요. 심층적으로. 응? 그럼 얘만 질적 연구죠. 응. 얘는 양적 연구잖아. 질문지법 썼으니까. 응. 그러네. 그래서 이를 위해 을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A 집단, 있는 사람을 B 집단으로 10명씩 구분했고, A 집단에는 키우지 않는 이유, 반려견 키울 거냐 이렇게 양육 의향에 대해 물어봤고, B 집단에는 반려견 양육 동기, 왜 키웠어요? 그 다음에 반려견, 저도 이제 개를 키우거든요. 초코가 진짜 사나워. 초코가 어 걔 이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초코가 약간 얼빠야. 걔가 사람 외모를 보고 좀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면 좋아하고, 좀 못생겼거나 좀 험상궂게 생기면 진짜 물어 죽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은택이 전조교죠. 전조교. 그다음에 이제 기태라고 이제 저희 동아리 이제 후배가 있는데, 둘이 놀러 왔는데 진짜 은택이한테는 이런 표정으로 막 물어 죽일라 그래. 어. 근데 기태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죠. 그저께도 이제 우리 집에서 자고 갔는데, 기태는 막 핥아주고 막 꼬리치고 그러더라고. 어. 되게 못생겼나 봐요. 이거는 초코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죠. 저는 또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오면은 맨날 이렇게 막 점프하고 안아달라 그러고. 그런데 경민이 형도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 어떻게 할 것 같아? 물어 죽이려고 하면은 이제 은택이 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서 답변을 녹취했대요. 그래서 얘는 면접법 썼구나. 응. 답변을 녹취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했다. 기억에서 독립변수는, 얘들아, 이거 이때 당시에 애들이 기억을 정말 답으로 많이 골랐거든? 어.
반려견 양육 경험의 유무가 갑의 연구에서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 응? 이거 진짜 많이 낚였어. 이게 언제 기출이었죠? 21년인가 22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많이 틀렸어. 이게 왜 양육 경험의 유무가 아니냐면은 얘들아, 갑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지. 양육 경험이잖아, 경험. 응? 그래서 이미 양육하고 있는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 다시, 반려견 양육 경험이라는 거는 너가 걔를 어떻게 키우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키우고 있냐라는 거에는 사실 기본 베이스는 다들 나는 걔를 키우고 있다가 기본 베이스 아니야? 근데 반려견 키운 적이 있냐 없냐가 독립변수면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반려견 양육 경험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 500명 중에 걔를 안 키우는 사람이 어딨어. 다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의 유무가 아니라 경험 자체가 독립변인인 거지. 됐어요? 기억은 틀린 거야. 응? 늙은 선배들이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틀렸어요. 니은, 니은은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자. 그죠?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였죠? 니은은 맞는데. 그러니까 비읍은 지금 여기 비읍, 반려견 양육 동기, 감정. 이거는 종속 변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얘들아, 질적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죠? 응? 변인 간의 관계가 질적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니은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의 주작 추정가 맞는데 비읍은 일단 종속변수도 아니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안 하지. 응? 그러니까 그냥 비읍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었고, 디귿. 디귿과 시옷은 모두 해당 연구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수방을 활용해 얻은 1차 자료냐. 1차 자료는 직접 연구해서 수집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디귿, 이 수집한 자료는 이 질문지법을 사용해서 직접 얻은 거니까 맞죠. 시옷은, 이 자료는 면접법을 사용해서 의리 직접 수집한 자료가 맞죠. 그래서 모두 언어적 상호작용의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을 활용하여 얻은 직접 수집한 자료가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이죠. 리을. 리을은 통제 집단. 야, 이거 방금 했죠. 얘들아,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는 표현은 어떤 자수방에서만 사용한다고? 실험법에서만 사용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면접법이죠. 그냥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7번. 몇 분 정도 찍었어? 응. 답은 직장인 동그라미. 얘네가 모집단이죠. 직장인의 업무 과부하,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걸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대. 여기까지만 읽고 뭐가 독립변인이고 뭐가 종속변인인지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갑은 땡땡 기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량, 업무 이해도, 그다음에 직무 스트레스를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했대. 그럼 지금 5점 척도니까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량은 업무 과부하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였지. 업무 이해도도 업무 과부하에 대한 조작적 정의였죠.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업무 과부하와 그다음에 이제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모르니까 일단 화살표는 안 할게요. 직무 스트레스 간에 관계를 연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업무량은, 기억은 업무 과부하에 대한 조작적 정의고, 니은도 업무 과부하에 대한 조작적 정의겠지.
근데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스트레스겠죠. 이 자료를 분석하여 업무 과부하가 여기서 나왔네.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를 높인대. 그래서 업무 과부하가 독립변인, 직무 스트레스가 이제 종속 변인인 거고, 어,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를 높인다. 그래서 얘네 둘이 높아지면 직무 스트레스도 높아진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야. 한편 을은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 지원 간의 관계. 그럼 지금 이건 갑의 연구인 거고, 을의 연구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을은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상사의 정서적 지원, 상사의 지원. 그러니까 상사가 막 칭찬을 많이 해주냐 조금 해주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얘네 둘도 지금 뭐가 독립변이고 뭐가 종속변인지 모르는 거지. 우선 을은 갑의 연구를 통해 갑의 연구를 검토를 한 거죠.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량과 업무 이해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를 양적 과부하로, 지금 스트레스를 이제 두 개로 나눈 건데, 양적 과부하랑 그 다음에 낮은 업무 이해도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를 질적 과부하로 구분했대요. 얘들아, 이거를 물어볼 거야. 이 디귿이랑 리을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냐? 요거를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귿이랑 리을은, 다시, 디귿이랑 리을은, 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죠. 왜 아니냐면은, 양적 과부하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측정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수치와 계량은 못 하잖아. 질적 과부하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측정 방식이 안 나와 있죠. 뭐 5점 척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양적 과부하를 하루에 몇 번 느끼냐 횟수로 할 건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 디귿이랑 리을은 개념의 수작적 정의가 아니에요. 응? 그냥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하위 변인이라 그러거든요. 직무 스트레스라는 변인을 이렇게 양적 과부하, 질적 과부하로 그냥 두 개로 나눈 거죠. 다음으로 세모세모 기업 고충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기업 직원 중 양적 과부하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 40명을 무작위로 뽑아 A 집단에 배치하고, 지금 양적 과부하가 있는 사람이 이제 A 집단으로 구분이 된 거고, 질적 과부하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 40명을 B 집단에 배치를 한 거지. 이어 A 집단을 무작위로 A1, A2로 나눴죠. A1, A2. 그 다음에 B 집단도 무작위로 B1, B2로 나눈 거지. 그 다음에 A1과 B1에만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하도록 했대. 상사의 지원을 A1과 B1에만 한 거야. 이러한 연구 절차에 따라 수립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상사의 정서적 지원은 B 집단이 겪는 유형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췄대요. A 집단은 스트레스를 낮추지 못했대요. 그럼 이제 됐네. 상사의 지원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거니까, 얘가 이제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이 되는 거고, 상사의 지원을 해준 A1, B1, 얘네가 이제 실험 집단인 거지. 그러면 A2, B2는 통제 집단인 거지. 그래서 양적 과부하는 해결이 안 됐고, 질적 과부하는 상사의 정서적 지원을 했더니 해결이 된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1번부터 보시면,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지금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땡땡 기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땡땡 기업 직원 전체가 맞고, 을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지금 을의 연구는, 을의 연구에서 지금 직장인이 모집단이죠. 모집단은 기업 직원이 아니라 직장인.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지. 2번. 봐봐, 여기 물어보잖아. 딕은 리을은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아니라고. 틀렸죠? 3번. 의뢰 연구에서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격려와 신뢰를 표현한 것은 실험 처치냐? 그죠? 지금 독립변인이 상사의 지원인데 이 상사의 지원을 인위적으로 처치해 준 게 실험 처치지. 답은 3번이죠. 4번. 의뢰 사후 검사 결과. 지금 사후 검사 결과는 요거죠. B1의 직무 스트레스의 수치는 A1의 스트레스 수치보다 낮을 것이다. 이거 4번을 찍은 애들이 그때 당시에 진짜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 다시 정리하시면은 지금 그 이제 을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 뽑아서 A 집단, B 집단으로 구분한 거거든. 그래서 이 A 집단을 A1, A2로 구분한 거고 이 B 집단을 B1, B2로 구분한 거잖아. 그 다음에 A1한테는 신뢰를 줬고 B1한테도 신뢰를 줬더니 이 스트레스 점수가 얘네는 낮아지고 얘네는 똑같았죠. 그럼 다시 의뢰 사후검사 결과에 따르면 B1의 스트레스 수치는 A1보다 낮을 것이냐? 이거 물어봤잖아. 다시 B1의 스트레스 수치가 A1보다 낮을 것이다. 이거 틀리거든요? 틀리잖아. 왜 틀리냐면 얘네 점수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알파라고 했으면 알파보다 낮아진 거지. 그죠? 얘네가 이제 베타라고 했으면 얘는 낮아지지 않았으니까 베타라는 거지. 이 둘의 출발점이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얘네가 70점이고 얘네가 80점이었을 수도 있고 얘는 70점보다 낮아서 50점이 된 건데 얘는 80점이 됐으면 얘네가 더 낮은 게 맞죠. 근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네는 70점인데 얘네는 40점이야. 얘네는 낮아서 50점이 됐는데 얘네는 그대로 40점이야. 그러면 A 집단이 더 낮은 거잖아. 이 A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랑 스트레스 수치랑 B 집단의 스트레스 수치의 출발점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A1이 더 낮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B1이 더 낮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정확히 몇 점이냐를 알거나 아니면은 이 둘의 사전 조사의 결과가 같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는 알 수 없다의 선지가 되는 거야. 그죠? 5번. 의뢰 연구 결과는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얘들아, 의뢰 연구 결과는 상사의 지원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이지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갑의 연구죠. 갑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상사의 지원을 하면은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질 것이다. 질적 과부하를 겪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둘은 다른 연구를 한 거니까 반박할 수가 없죠. 네, 8번 보시면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 얘네가 모 집단이죠? 얘네 사회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그래서 지금 독립변인 종속변이 나왔죠? 사회관계망이 얘네가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 소비에 대한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의 연구를 실시했대. 얘들아, 이거는 사회관계망의 하위 변인이죠. 그래서 사회관계망을 가족관계망, 그 다음에 지인관계망, 그 다음에 단체관계망 이렇게 나눈 거야.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그래서 얘네가 표본이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법 쓴 거지.
그다음에 문화 소비는 지난 1년과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래. 그래서 문화 소비는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를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응, 응. 그다음에 가족 관계망은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 가족과 친척의 수. 지인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 친구가 몇 명이냐 그런 거죠.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 이렇게 파악한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응. 독립변인, 종속변인 모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은 변인이 아니에요. 여성의 경우, 여성은 우리 여자니까 핑크색으로 좀 써볼게. 문화 소비와 사회 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래. 그러면 여성은 가족과 지인과 단체가 많을수록 공연 전시 관람 횟수가 높아진 거죠. 가족끼리도 많이 보러 간 거고,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러 간 거고, 뭐 동아리 사람들끼리도 많이 보러 간 거야. 우리 남성은, 남성이니까 이제 보라색으로 쓸게요. 남성이 왜 보라색이죠? 남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의 정의 관계가 나타났대. 어. 근데 지인 관계망, 가족 관계망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 거죠. 이제 아빠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공연 보러 안 가잖아. 근데 아빠가 막 동아리에서 막 여성 회원들이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줌마들끼리는 우리 막 공연 보러 갈까요? 우리 엄마는 막 예술의 전당에 막 무슨 피아니스트가 온다고 막 같이 가자 그러고 그다음에 어디 미술관에 무슨 전시회한다고 같이 보러 가자 그러거든. 아빠는 나한테 그런 얘기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어? 아빠는 뭐 그냥 노래가 나오는구나 뭐 이러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니은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단체 관계망은 조작적 정의가 아니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몇 명이냐, 단체가 몇 개냐라고 한 게 조작적 정의인 거지. 디귿, 디귿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냐, 그죠? 디귿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 맞습니다. 디귿, 리을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감소한다? 얘들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부의 관계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틀렸죠. 답은 니은 1번이지. 괜찮니? 넘어갈게요. 연구자 갑은 고령층이 지금 모집단이지? 인간관계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밑줄 2차 자료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그냥 교육이라고 쓸게요. 요거 간의 관계, 아직 뭐가 독립변인이고 뭐가 종속변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갑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그럼 여기서 나왔네. 활용 교육이 인간관계에 얘가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인. 활용 교육이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래.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인간관계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한 거죠. 갑은 65세 이상 고령층 남녀 1000명을 연구 대상자로 무작위로 설명했으니까 얘가 표본, 기억이 표본이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지법 썼죠. 조사 문항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시간, 요게 교육, 독립변이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죠. 요게
독립변이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 그 다음에 가족, 친척, 친구 등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도. 지금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나눈 건데, 첫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지인이라고 쓸게요. 지인과의 친밀도.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 뭐라고 쓸까요? new? 새로운 사람과의 친밀도. 이게 포함됐대. 둘 다 5점 척도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니은 디귿이 이제 독립변이에 대한, 종속변이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되는 거죠. 갑은 수집한 자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관계가 나왔는지 모르네요. 연구자 을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했대요. 얘도 2차 자료죠.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대. 그래서 얘네가 모집단이 되는 거고, 을은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 없는 1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한 거지. 그래서 미음과 비읍이, 얘네가 지금 표본이죠. 을의 표본. 을은 2달에 걸쳐 1인당 2회 이상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을은 지금 면접법 쓴 거야. 녹음했대요. 조사 내용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의 의미, 그 다음에 양상,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녹취한 자료를 해석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했네요. 네, 그러면은 선지 판단 옵션.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얘들아, 기억은 표본이었죠? 틀렸고요. 갑의 연구에서 니은과 디귿은 모두 종속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맞습니다. 답은 2번. 을의 연구에서 미음은, 얘들아, 을은 면접법 썼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계 집단이 있을 수가 없죠. 4번. 갑의 연구에서 리을 단계. 저 리을 단계는 뭐였냐면은, 리을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료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을의 연구에서 시옷도 자료 분석 단계죠.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죠. 개입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5번. 갑과 달리 을은 면접법을 썼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죠. 나머지는 다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10번. 10번이 이제 작년 구모였는데, 이게 되게 쉽게 나왔는데 애들이 좀 당황을 했어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너무 쉬워서 오히려 정답률이 낮아지는 이제 참사가 벌어졌는데, 같이 봅시다. 연구자 갑은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접했대요. 기사. 이거 2차 자료죠. 이후 갑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게임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가를 가설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대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게임 의존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파악하고자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갑은 A 기관이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자료에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게임 의존을 측정하는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해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분석했대. 이거는 A 기관이 공개한 자료에서 뽑은 거죠. 갑이 직접 설정한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된 연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갑은 문헌연구법 실시한 거지.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게임 의존 정도에는 부의 관계래. 그래서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게임을 덜 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게임을 많이 하는 거죠. 은택이는 친구랑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게임을 엄청 많이 하거든. 형도 좀 많이 해요. 최근에 좀 좋아졌나 봐요. 최근에는 게임을 안 하니까. 최근에는 친구랑 관계가 좋고, 대학교 때는 이제 그랬어요. 저는 게임을 아예 안 해요.
게임을 아예 안 해. 친구들은 나는 우호적이잖아. 이렇게 재현을 했네요. 보시면 기억은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죠. 니은 가해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게임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이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건 가설로 설정한 거니까 꼭 맞을 필요는 없잖아. 이거 들어갈 수 있죠. 디귿 청소년의 게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친구와의 관계를 게임 의존도를 예방하는 건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있지. 답은 1번이죠. 괜찮죠? 11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지방자치단체 A는 지역 내 대학생, 얘네가 이제 모집단이죠.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했대요. 그래서 A는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전과 후에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했대. 그럼 지금 얘는 시범 사업이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거죠. 이후 학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대요. 시범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연구자 갑은 가설을 설정하고 진행했는데, 갑은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 1000명을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했는데, 받은 집단이 학업 지속 의사가 학업 중단은 낮은 거죠. 지속 의사가 유의미하게 크대. 중단 의사는 낮은 거죠. 그죠?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전부가 연구 대상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각각 1000명이 표본인 거지. 기억은 틀린 거죠. 니은 갑은 2차 자료를 사용했냐? 이거 아까 체크를 안 했는데, 음, 이 데이터베이스는 갑은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죠. A. 자기가 측정한 게 아니라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1000명을 추출해요. 그러니까 이 2차 자료네. 니은 맞네요. 디귿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되는 것. 학업 중단이 낮아졌으니까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죠. 답은 니은 디귿 4번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4단원, 아니 4단원이래. 그 4에 이제 기출 퍼먹기가 끝난 거고요. 이제 피날레에서 두 문제를 할 건데, 피날레 두 문제. 1번부터 봅시다. 갑은 고등학생 내가 모집단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래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인데, 아직 뭐가 독립변인인지 몰라요. 계속 읽어보셔야 돼. 이를 위해 땡땡 지역 고등학생 200명, 얘네가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 질문지를 통해 질문지법 썼네요.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수준을 측정했대요. 측정했으니까 개념의 주제 측정이 한 거지. 문해력을. 이 자료에서는 문해력을 기준으로 상위 100명과 하위 100명을 구분하여 학업 성취도를 분석했대. 그 결과 B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A 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대. 좀 구분을 해보시면은 문해력을 기준으로 A 집단과 B 집단을 나눴죠. 그래서 A 집단이 문해력이 높은 애들, 얘네가 낮은 애들인데,
B 집단의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대요. 지금 문해력이 낮은 애들의 성취도를 연구한 거기 때문에 문해력이 독립변인, 학업 성취도가 종속변이 되는 거고, 이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이제 부의 관계가 있다는 이제 자료 분석 결과를 알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갑의 연구죠. 그 다음에 을은 땡땡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땡땡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이제 모집단, 그 다음에 문해력이 종속변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이제 을의 연구를 좀 정리해 보시면은 땡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이제 문해력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의 관계를 이제 가설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그는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B 집단을, 얘네들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C 집단과 D 집단을 나눈 거야. 그럼 얘네들의 문해력 점수는 낮은 애들이죠. 그지? 이렇게 한 후 C 집단에게만 4주간 땡땡 프로그램을 적용했대요. 독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C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높아졌대. 문해력 수준이 높아졌는데 D 집단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죠. 이후 을은 D 집단에게만 땡땡 프로그램을 또 4주간 적용했대. 땡땡 프로그램을. 그랬더니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높아졌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C 집단과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얘네의 점수가 같았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되게 독특해요. 일단은 여기서는 얘네한테 실험 처치한 거지. 여기서는 얘네한테 실험 처치한 거죠. 응? 그러면은 C 집단과 D 집단이 모두 실험 처치를 받은 이 두 집단이 다 실험 집단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의뢰 연구에서 통제 집단은 없죠. 두 번째, 지금 사전 검사를 여기서 진행했지. 근데 이 사전 검사는 을이 직접 수집한 게 아니라 갑이 수집한 거를 갖고 온 거잖아. 그래서 이 사전 검사는 2차 자료로 수집한 거야. 응? 근데 이 사후 검사는 을이 직접 수집했죠. 그래서 얘는 1차 자료고요. 응. 그 다음에 사전 검사인데 지금 여기서 문해력을 한번 측정했고 여기서 한번 측정했죠. 얘도 사후 검사, 얘도 사후 검사지. 그래서 사후 검사 1, 사후 검사 2 이렇게 되는 거네. 1번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고등학생이지. 틀렸고요. 2번 기억은 이 문해력 수준을 측정해서 A 집단과 B 집단을 나눈 거잖아. 요거는 이게 의뢰 연구에서 사전조사로 활용되었다. 맞죠? 답이 2번이죠. 3번 니은 어디 갔어? 얘는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문해력이 높으면 이게 뭔 개소리야? 학업 성취도는 얘네가 높았죠. 잠깐만. B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얘네가 높았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정의 관계죠. 비례 관계니까. 문해력이 높으면 성취도가 높고, 낮으면 낮은. 정의 관계죠. 정의 관계. 4번 리을은 의뢰 연구에서 실험 처치냐? 실험 처치. 얘들아,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거는 사후 검사잖아. 사후 검사. 실험 처치는 여기 있죠. 땡땡 프로그램을 실시한 거. 틀렸고요. 5번 미음은 C 집단과 D 집단 간의 문해력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대. 그러니까 둘 다 높아진 거죠. 응? 그러니까 땡땡 프로그램이 문해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가설이 수용되죠.
그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는 독특했어요. 뭐가 독특했냐면 실험 처치를 2번 하잖아. 실험 처치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만 있고 통제 집단은 없죠. 그 다음에 사전 검사를 직접 한 게 아니라 갑이 측정한 결과를 들고 와서 2차 자료로 사전 검사를 했다는 것도 독특했던 그런 문제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뭐야? 이거 아까 푼 문제잖아. 이게 11번 아니야? 아니네. 어? 게임이랑 친구 관계. 이거잖아.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제 잘못이죠, 뭐. 네. 들으시는 고생 많으셨고, 우리 5단원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주간지에도 제가 많은 문제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주간지랑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 이 단원은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유의해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회조사 유형이 될 거야. 저랑 정말 많이 연습해 볼 거니까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